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방차 카페 브랜드 오가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오가다의 대표이사 최승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기에 빛나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쓴 책은 아니고요. 어떤 글 잘 쓰시는 분이 쓴 것 같습니다.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딱 한 가지 요약. 이 하워드 교수님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얘기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삶의 모든 과정에서 만나는 시련을 땡땡땡으로 인식할 것. 땡땡땡 뭘까요? 전환점으로 인식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시련이든 크고 작은 시련이 우리가 예상하든 예기치 않든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시련이 왔을 때 바로 이건 전환점이 아닐까? 라는 습관을 가지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 위기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전환점으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삶을 자신 있게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인용하면서 오늘 얘기를 위기에 강한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위기 하면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자영업자 위기의 시대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으시죠. 신문지 기사상에 이제 자주 또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 헉 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사를 보면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영업자의 생존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치킨집 등의 음식점과 편의점, 옷가게 등의 창업이 쉬운 이른바 레드오션에 몰려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니까 경쟁이 이제 너무 치열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 즉 카페업에 국한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자 수가 약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5만 명을 포함해서 자영업자 분들의 3년 내 폐업 비율이 60%가 넘는데요. 많게 보면 70% 이상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카페든 음식점이든 창업을 했는데 3년 내로 10개 중에 7개 이상이 문을 닫을 정도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중에 폐업 비율 최상위권을 보면 서비스업, 음식점업, 카페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남기 힘든 시장인 거죠. 여기 혹시 카페 창업 해보고 싶은 분 있으세요? 있으시군요. 네.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제가 지금 조금 당황했습니다만 얘기를 이어나가자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럼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그리고 생존을 넘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주 이거는 어디 가서 정말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영업자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자영업자는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익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익이 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방법들은 딱 두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매출을 올리거나 두 번째는 비용을 줄이거나. 그래야지 이익이 나겠죠.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매출을 높이는 거죠. 그럼 매출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역시 수천 수만 가지의 대답들이 나올 텐데 그 모든 대답은 딱 두 가지 안에 들어가요. 바로 객 수를 높이거냐 혹은 객 단가를 높일 거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시는 분들을 많이 오게 할 거냐 혹은 한 번 오신 분들이
어떤 음료뿐만 아니라 푸드류도 드시고 또 선물 세트도 사시고 이렇게 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 두 개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객수를 높이는 거겠죠. 오시는 분들 자체를 높이는 거. 그럼 객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굉장히 많은 또 대답들이 나오겠지만 그 모든 대답들은 딱 두 가지 안에 들어갑니다. 바로 신규 고객을 높이거나 아니면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신규 고객을 높이는 방법은 일단 한 번 오시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법은 한 번 오신 분이 다시 오게끔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동의 가능할까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매출을 높이기 위한 이 다양한 방법들을 조금 고급진 말로 영어로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프로모션이란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어떤 음식점이나 뭐 카페를 운영하다가 장사 잘 안 된다 그랬을 때 흔히들 우리 프로모션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들 하죠. 프로모션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그렇다면 딱 생각나는 방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거나. 쿠폰 좋습니다. 네, 프로모션 해보자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방법들 아무거나. 너무 많겠지만 아무거나. 할인 좋습니다. 또 뭐가 있죠? 광고 좋습니다. 또 해시태그 걸어서 이렇게 SNS 마케팅 하는 거 좋습니다. 네. 또 네? 전단지 좋습니다. 네. 전단지가 있죠? 신메뉴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나라에서 프로모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떠올리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놀랍게도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대답들이 거의 제가 알아맞힐 수 있죠. 쿠폰 바로 나왔죠. 그리고 1+1 행사, 그리고 전단지 배포 얘기 나왔고 광고성 문자 메시지, SNS도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제가 거의 맞췄죠? 그렇다면 이 각각의 방법들이 과연 신규 고객을 높이는 것인지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죠. 우리 같이. 자, 먼저 할인 쿠폰 행사 오픈했습니다 하면서 쿠폰을 먼저 나눠드립니다. 밖에서 뭐죠?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거죠. 대표적인 거죠. 또 오늘부터 1+1 합니다. 뭡니까? 신규 고객이죠. 그 다음에 전단지 배포합니다. 뭡니까? 신규 고객이죠.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광고를 합니다. 뭡니까? 신규 고객이죠. 행사 도우미들이 막 춤을 춥니다. 뭡니까? 신규 고객이죠. 마지막으로 SNS 운영을 합니다. 뭡니까? 신규 고객 혹은 재방문율 유도도 되겠죠. 여러분도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어떤 걸 느끼셨어요? 지금 하나씩 따져보면서. 맞습니다.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10가지 중에서 9가지 정도의 방법이 신규 고객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한번 일단 오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오신 분이 다시 오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다시 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매출이 많이 나오더라도 한 번 갔다가 안 가면 앞으로 매장은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결국에는 폐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당장 손님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 오신 분이 친구를 데리고 오고 어머니를 데리고 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재방문율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매출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신규 고객이랑 재방문율 중에서 재방문율을 유도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출이 떨어졌을 때 뭔가 해보자 하고 떠올리는 방법의 대부분은 재방문율 유도와 전혀 상관없는 신규 고객 유입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는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 보면 오른쪽 끝에 오른쪽 하단에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번 오신 분이 다시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재방문율이 높아지면 고객 수가 높아질 거고요.
고객 수가 높아지면 매출이 높아지고요. 매출이 높아지면 이익이 나서 결과적으로 자영업자가 생존하고 다 같이 행복해지고 사회적인 기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이 일어나야 돼, 비용을 줄여야 돼, 객수를 높여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혼재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시작점은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작점은 재방문율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방문율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가맹 점주님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요. 한 점주님께서 여름에 창업을 했는데 겨울에 매출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한번 해보자 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볼까요? 했더니 쿠폰에 도장을 10개 찍으면 한 잔 무료인 쿠폰에 9개를 꽝꽝꽝꽝꽝 찍어서 여기에 그 작은 미니 학과와 전단지를 붙여서 외부에 배포를 해보시고 싶으시대요. 두 개 중에 전형적인 뭐죠? 신규 고객과 재방문율 중에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프로모션을 기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점주님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점주님을 도와드리러 갔어요. 직접. 그래서 가서 이제 전단지를 밖에서 행인들에게 뿌리려고 봤는데 사실 전단지 뿌리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 굉장히 어렵죠. 전단지 뿌려본 분 계신가요? 여기? 두 분. 네. 전단지 뿌려보시면 어떠세요? 막 되게 기분이 좋고 막 행복해요? 아니죠. 전단지 이거 받아가세요 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분 있나요? 정말 한 분도 없죠. 네. 그래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홍보를 하는 게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점주님이랑 저랑 정말 손을 꼭 붙잡고 정말 그 겨우겨우 전단지 한 분 한 분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해서요. 근데 그걸 뿌리다 보면은 점점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주님이랑 한 1시간 정도 뿌리다가 조금 쉬었다 하시죠 하고 들어왔어요. 매장 안으로. 그래서 매장 안에 와서 딱 보니까 한 두세 테이블 정도 고객님이 앉아 계셨어요. 따뜻한 차를 즐기면서. 그래서 제가 점주님한테 점주님 이거 어차피 오늘 다 뿌리지도 못하는데 이거 드립시다. 이 안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점주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다 잡은 물고기 왜 밥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지금 돈이 얼만데 이게 1+1이면 원재료율이 얼마고 어떻고 이거 대표 네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주님한테 점주님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하고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똑같은 전단지 및 쿠폰을 매장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뿌리면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활동인데 매장 안에서 뿌리면 뭐죠? 재방문율 유도를 위한 활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컨텐츠를. 그런데 매장 안에 계신 분들에게 뿌리면 어떻습니까? 매장 안에 계신 분들이 됐어요 이런 분 있나요? 아니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이 1+1 쿠폰 한 잔 드리면 고객님 오늘 날 추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더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뭐 단골이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뭐 얘기를 붙여서 딱 한 잔 드리면 난리가 나죠. 약과 조그만 약과 하나에도 굉장히 감동을 하시고 막 손사래를 치시고 그러죠. 이런 거 안 줘도 어차피 올 거다 막 하시죠. 그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안에 계신 분들에게 세 분에게 이걸 드렸습니다. 이 세 분은 재방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100% 합니다. 100%. 3명을 드리면 3명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매장 밖에 우리의 고객이 아닌 분들에게 신규 고객 유입을 하기 위해서 쿠폰을 드려서 3명이 오게 하려면 몇 장을 뿌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통계적으로는 100명 중에 1명 오기도 힘들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 센 걸 제시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1%에서 3%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게 봐도 100장을 뿌려야지 3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 다 상해가면서 굽실굽실 하면서 제발 와주십시오. 100명한테 숙여서 3명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매장에 이 더운데 혹은 이 추운데 손을 호호 불면서 오신 그 고객님들한테 고마움을 받아가면서
활짝 웃으면서 당당하게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 분 드리면 세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효율성의 문제라는 거죠. 보통 위기의 상황이 오면은 계속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고객들 혹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이 아니라 계속 매장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올까? 온라인상의 이 유저들을 어떻게 홍보를 할까에 시선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절박할수록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뭐랄까 착해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봤을 때도 위기의 상황일수록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고객 그리고 우리 직원 그리고 나를 서포트해주고 있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서 해답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과 저는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로 이런 페이지가 있는데요. 어떠한 매장이 있으면 그 매장을 둘러싸고 입지가 있고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들이 모여서 하나의 경기가 되겠죠. 그런데 개별 어떤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을 만나 뵈면 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쭤봤을 때 1위로 이유로 꼽는 것이 뭘까요? 바로 경기가 1위예요. 경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가장 외부적인 것을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2위가 뭘 것 같습니까? 상권 얘기를 하십니다. 상권이 안 좋다. 요새 신사동 상권이 신사동이 아닙니다. 신촌이 신촌이 아니야. 대학로가 대학로가 아니다. 이대가 이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상권이 많이 몰락하고 추락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매장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성공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고객 감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도 사업 초창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됐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과연 내가 우리 직원들을 감동을 주고 있을까? 내가 오늘 만나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을까? 자문했을 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마다 제 스스로의 문제점을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어제 밤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제가 찍은 제 집무실, 그러니까 대표실 사진이에요. 제 의자가 있고요. 저기 위에 벽에 뭐라고 써 있죠? 네, 비가 와도 대표책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업무를 봅니다. 사실 저렇게 써놓고 나서 직원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 다 너 책임이야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저는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이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어느 모로 보나 다 대표 책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다 내 책임인 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더 심하게 비가 오는 것까지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야지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아니면 계속 도망치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건 내 책임이 아니고 이거는 경기가 안 좋고 이거는 직원이 잘못했고 이렇게 나는 금수저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이겨낼 동력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저는 다 대표 책임이고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할수록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생생정보통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그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공영방송의 이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제가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말에 아니죠, 2010년 말에 청년 창업 대박 신화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방송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유명한 성우분께서 여기는 종로 거리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건 커피가 아니라 한방차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따라할까요? 하도 많이 봐서. 그래서 뭐 한방차로 뭐 대박이 난 청년 창업가가 있다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저희 매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매장에 쭉 카메라가 들어와서 주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여기 10전 대보 블렌딩 한 잔이요, 뭐 석류 유자 한 잔이요,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카메라 딱 넘어와서 제가 바로 한방차 브랜드로 10억 매출 올리고 있는 최승윤입니다 하면서 캡처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10억 매출이라는 게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우리 PD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1년 매출 얼마 정도 나오냐?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 정말 몰랐어요.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채 되지도 않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PD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 얼마인지 알아갖고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인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계산을 어떻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럼 다른 분들은 대략 한 얼마 정도 소개가 됩니까? 그랬더니 한 4억, 5억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는 질 수 없으니까 10억 정도로 가겠습니다.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PD 선생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극적이고 너무 좋다. 10억은 여태까지 별로 없었다. 그러면서 10억 대박 이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불안한 거예요. 이거 10억 아닌데. 너무 또 좋아하시니까 더 불안해가지고 잠깐만요. 이래갖고 이제 엄마 친구 세무사무소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여기 무슨 방송이 나왔는데 이거 뭐 10억 이거 했다가 나 뭐 저기 세무조사 나오고 뭐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돈도 별로 못 버는데.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코웃음을 치시면서 너를 너무 높게 평가한대.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괜찮다. 10억이든 20억이든 네 맘대로.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하겠습니다. 이러고 방송에 이제 촬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10억 매출 달성하고 있는 이렇게 최승윤입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을 거의 처음 출연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파급력이 방송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지금은 사실 뭐 맛집 방송도 많고 채널도 많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VJ 특공대와 생생정보통이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생정보통 중에서도 더 굉장히 시청률도 높고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자극적으로 나가고 저도 굉장히 재연도 좀 이렇게 막 들어갔는데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방송 시청률이 이제 좋다 보니까 갑자기 취재 열기가 막 생기면서 막 이제 기사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서 막 오는 겁니다. 기자님들과 취재진들이 뭐 자극적으로 뭐 대기업 포기한 20대 10억 대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가고 근데 이 모든 기사의 헤드라인에 10억이 안 빠지는 거예요. 다 1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삼성 포기한 20대 10억 대박 뭐 또 10억. 그래서 한 번은 네이버에 제가 막 이렇게 기사가 처음 페이지에 기사가 소개가 되더니 어느 날 급기야 저는 무슨 일 난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전화랑 문자가 막 오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실시간 검색어에 떴대요. 딱 봤더니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제가 있는 거예요. 당시 3위가 조인성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만큼 화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게 거짓말인데 어떡하지? 그렇다고 내가 뭐라고 나서가지고 그때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적어봤어요. 내가 그럼 정말 10억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나오고 끝에 가서 10억이 되려면 3달 뒤엔 뭘 해야 되고 2달 뒤엔 뭘 해야 되고 1달 뒤엔 뭘 해야 되고 일주일 뒤엔 뭘 해야 되고 내일은 난 뭘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오늘 뭐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자자 이러고 막 잤어요. 어쨌든 그렇게 결과를 정해놓고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 이듬해 3월에
전년도 회사의 성적표가 재무제표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이 얼마였을까요? 10억? 9억 9,800 몇십만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는 거죠. 소름! 그래서 그걸 보면서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내가 세운 목표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또 그것이 허언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내일 어떻고 모레 어떻고 어떻게 해서 내 목표는 한 이 정도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목표 그냥 박아놓고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은 20억이라고 하면 더 나을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20억이라고 했으면 20억 됐을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좌우명이 그렇습니다.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믿고 당당하게 말하는 딱 그만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 옳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옳고 할 수 없어 생각하면 역시 옳다. 그래서 그 생각이란 건 항상 옳다.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